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3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일시황 일정인데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제가 일일시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수목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께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에 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2월 24일 이전까지는 신규 가입을 허용을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 뭐 허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할 것이다. 뭐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유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그 원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사우디나 러시아 이쪽하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좀 그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화해하자, 뭐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1만 명이 넘었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비하면은 정말 미미한 숫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 명 돌파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만 해도 2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특히 뉴욕이나 이쪽 대도시에서 확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런 진행 속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굉장히 빨랐었죠. 예, 확산 속도가 빨랐고요. 문제는 중국의 그 숫자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가 과연 이 신뢰할 만한가? 일반적인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이 제대로 좀 카운터를 했다고 하면은 100만 명이 돌파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일본만 해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쿄올림픽 그게 취소되고 나서 갑자기 확진자 수들이 확 늘고, 그래서 뭐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뭐 그 의심한다고 해봐야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나 잘 관리를 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국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격리를 시키고 있고, 전 세계 입국자들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 보니까 그 격리를 예, 동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출국을 시켰다고 그래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본인들이 귀찮다고 해서 뭐 안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즉에 이렇게 좀 강하게 했었어야 됐어요. 특히 중국에서 처음에 확산을 했을 때 들어온 인원들에 대해서 14일씩 이 격리 조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중국에서 하루에 6천 명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뭐 격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격리할 수 있는 그 장소나 이런 것들도 마땅치 않고, 아무래도 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도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간간히 그 집단 발병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제발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발 좀 잘 우리가 그 정부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그런데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한국도 전 세계에서 인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갑자기 발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고, 또 어젠가 보니까 이탈리아에 들어온 교민 중에 하나가 격리시설에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담배 사러 밑에 아래층에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해요. 참 그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본인 자기 자신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 담배 그거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경제에도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생활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이제 관광지들, 특히 이제 봄에 어떤 그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로 어떤 그 일년 농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 경제가 받는 타격 이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미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협조를 잘 해가지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둘 다 상승했는데요. 중간에 조정을 받았죠. 막판으로 가면서 반등하면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간 좀 더 강했었어요.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또 코스피가 반등하는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반등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자체적으로 흐름이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또 제약이나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서 역시 지수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받는 흐름. 수급적으로도 코스피에서 좋지 않은 수급 이런 것들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증권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수가 상승하면 증권업종이 원래는 상승해야죠. 예, 그게 정상인데 증권업종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인터넷 업종이 좋았습니다.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죠. 코스피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 가까스로 상승했는데 장막판에 좀 들어올리지 않았으면 어려울 뻔했죠. 예, 그런데 역시 음봉 마감했어요. 초반에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 보시면은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훨씬 강했어요. 코스닥은 대형주가 좋았어요. 자, 코스피 대형주 보실까요? 코스피 대형주는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흐름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기관에서 매도를 했고 그랬는데 선물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이거 뭐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으로 워낙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역시 그 장중에 미국 선물인데 초반에 괜찮았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흐름 그리고 이제 막판에 조금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도 그나마 좀 상승 마감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오늘까지 매도를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뭐 계속 매도해요. 매도. 중간에 매수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기간의 어떤 그 수급을 보면은 뭐 거의 20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대로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완전히 쏟아내는 그런 흐름. 개인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금융위에서 그런 그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개인들의 무분별한 그 투자 이걸 조금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어쨌든 무분별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장에서 간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보면은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이 하락하는 게 특징적이다. 좀 낙폭도 컸어요. 그동안 반등한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지수가 좋으면은 증권업종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게 좀 이렇게 시장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업종이 오늘 좋았어요. 인터넷 업종이 최근에 좋죠. 전반적으로 오늘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과거에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이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또 과거의 명성을 찾을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대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 그 크기가 좀 큰 종목이 나와서 과거의 흐름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KTNG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KTNG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반등했을 때 조금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사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지 않을 때도 원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지수가 너무 심하게 빠질 땐 따라가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전자결제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못 내렸어요. 그러다가 반등 나오는데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흐름 봐가지고 이거 꺾이네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이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뭐 거의 한풀이 하듯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점이 여기인데요. 추세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수가 진짜 심하게 빠질 때는 빠지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적당히 조금 더 위에 가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서 지수가 만약에 또 크게 밀린다 그러면은 조정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수 전망인데요. 한국은 한계고 미국은 변수다. 어떤 게 먼저냐?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놓고만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이죠. 미국이 급등을 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냐? 한국은 꺾이려고 하는데 자꾸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는 미국이라는 것이죠.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은 지금 반등하고 나서 계속 고점에서 혼조세예요. 미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은 지금 살짝 꺾이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단기에 워낙 좀 그 과열됐었어요.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좀 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준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최소한 고점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거나 좀 밀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만 아직 확실하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확실한 하락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 이하까지 확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가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확인하기에는
이미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점을 찍었거나 아니면은 고점을 살짝 뚫더라도 거의 지금 고점 부근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크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역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추세적으로 역시 좋은 흐름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테마주 공략 지속하기 바랍니다. 테마주들 단기 매매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은 하방 공략 지속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은 이제 뭐 잘 움직이는 종목들 좀 조정 제대로 받으면 접근하시면 되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상방을 본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에서 더군다나 계속 부딪히는 흐름. 자, 지수가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하방 공략 해가지고 밀리면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심하게 밀렸는데 장중에 봤더니 미국 시장이나 이쪽이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은 장중에 상방 단타는 가능해요. 그런데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하방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반등 나와서 진입을 했다가 밀린다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굳이 뭐 단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시 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 내가 진입했던 가격을 뚫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손절은 짧게 하시고요. 다만 수익은 좀 길게 보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밀리면은 하방을 배팅했을 때는 그 끌고 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3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